된다 안 된다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뼈가 훅 꺼지게 되면 완전히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정말 대수술이에요. 저희가 턱뼈에다가 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트랄드 서울치과 원장 치태여 이장욱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존재하는 거고, 어쨌든 질문을 먼저 답변을 드린다 그러면은 첫 번째, 뼈이식을 해야지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냐? 그건 뭐 아니긴 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틀니를 하는 게 되는 거는 뭐냐면, 임플란트 수술이 쉬운 케이스가 있고 어려운 케이스가 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뭐 크라운 치료도 쉬운 크라운 치료가 있고 어려운 크라운 치료가 있듯이. 그런데 이제 어렵다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 된다 안 된다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환자분이 낙담을 하잖아요. 뭐 다른 데 가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건 어디 가도 안 된다 라고 받아들이시게 되니까. 그래서 뭐 제 저번 영상에 나왔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뼈이식 무조건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듣고 이제 낙담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희망을 얻고 실제로 이제 하시고 진행을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뭐 저는 이제 어쨌든 환자분들이 보통 뼈이식을 하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뼈가 꺼졌어요. 잇몸뼈가 녹았대. 네. 잇몸뼈가 녹았으니까 이가 흔들리고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가 썩어서 빠지거나. 근데 이제 보통 이는 멀쩡해 보이는데 잇몸뼈가 녹아가지고 흔들거리고 병원 갔더니 뼈가 다 녹았으니 뼈이식을 해야 된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게, 뼈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뼈를 넣어야지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잇몸뼈라는 게 뼈가 훅 꺼지게 되면 완전히 없어진 거거든요. 저번 환자분처럼. 응. 그러면 이제 뼈를 만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뼈 이식만 해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른 수술들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잇몸 살도 같이 꺼졌단 말이에요. 그럼 잇몸 살도 연장을 좀 시켜줘야 되고, 안쪽에 완전히 소독해내고 염증 다 제거하고, 그쪽에다가 뼈에다가 이제 뭐 구멍을 좀 뚫기도 하고 이제 혈액 공도 원활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뼈 이식을 하고 차폐막도 덮고, 이게 또 모양이 고정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다 무너지거든요. 모래 알갱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뼈 이식이 어느 정도 초중기 때 가능한 방법들이에요. 그것도 그나마. 근데 이제 보통 프라치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한두 개 치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현하자면 이제 뭐 총 맞은 것처럼이죠. 그러니까 퐁퐁퐁퐁 뼈가 다 녹았어요. 그래서 이거 한두 방 맞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뭐 뼈 이식하고 처리해가지고 그거를 떼올 수 있는 건데, 한 20방 맞았네? 30방 맞았네? 그러면 이제 없잖아요. 너덜너덜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열어보면 뼈가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제 진짜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 뼈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심각하게 걸선이 오신 분들 중에 제한적으로 어떤 걸 하냐면은 턱뼈에 암이 걸렸어. 그래서 턱뼈를 다 잘라내. 이거 진짜 없어진 거고 결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허리에 딱 손대 보시면 그 허리띠가 걸리는 골반뼈가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으면 잡아지잖아요. 요게 딱 돌려서 타고 올리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디칼 쪽에 협진해가지고 골반뼈 이쪽을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턱뼈로 딱 돌리면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골반뼈를 채취해가지고 블럭으로 따서 말 발굽처럼 모양을 잡은 다음에 이식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대수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치과에서 웬만한 뼈 이식을 한다 그런 거는 뭔가 이런 식의 완전 이식하는 개념으로 치조골을 어느 정도 형성해 주는 게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자가골 이식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뼈들을 조금 채취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한 부위에 조금 넣어주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환자분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해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는 뼈 이식을 한다 그러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뼈가 꺼진 부분을 다 채워넣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염증이 제일 큰 문제고, 팔에 뼈 이식 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유독 이제 치과 쪽에만 뼈 이식 얘기가 많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리스크가 되게 크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안 해요. 그리고 그건 되게 큰 수술이고 뼈 부러지고 뭐 박살나고 이거보다 훨씬 큰 수술이란 말이에요. 피부에 이렇게 소독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는 입안은 계속 소독해놓는다고 해도 밥 먹고 어쨌든 밥을 안 먹더라도 세균은 증식하고 염증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데다가 뭔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잡한 수술을 병행하지 않고 뼈 이식만 한다. 이게 제대로 생착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치유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기본, 치료비가. 예, 낫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총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총 치료 기간 중에서 이제 이식한 뼈가 내 뼈로 일부는 대체가 될 거예요. 제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100%다 내 뼈로 치환이 되는, 바뀌는 건데, 그거는 솔직히 쉽지가 않은 거긴 하고요. 일부는 약간 죽은 뼈처럼 좀 남아있는 거, 염증만 안 생기면 그게 다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활성이 좀 떨어지는 뼈로 이렇게 남아있거나, 치환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치환이 되는 것도 3개월에서 한 6개월 기다려야지 내 뼈로 어느 정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전체 치료 기간 자체가 되게 길어지는 거죠. 뭐 제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이거죠. 디오나비 포라치 아니면 뭐 디오나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냐면 포라치라 해가지고 환자분들이 뭐 부분으로 안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디오나비는 원래 이제 부분으로 하던 거가 전체까지도 커버가 되니까 포라치 이름을 붙인 거예요. CT 찍어가지고 뼈 상태 다 뭘 미리 체크하고 골밀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CT 요즘은 좋아가지고 뼈 상태를 정말 뭐 밀리미터 단위, 0.1mm 단위까지도 우리가 다 체크해가지고 가장 힘 잘 받을 수 있는 부위는 제가 이제 다시 3차원적으로 봐가지고 찾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찾아가지고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오차라든가 수술 이제 말 그대로 안정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구강 스캐너까지 지금은 이제 뭐랄까 해상도 이런 것들이 완벽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생각하는 수술의 오차가 0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정밀하게 요즘도 나와요. 재료들이. 그리고 가이드도 더 완벽하게 만드는 게 이제 디오나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가이드보다는 디오나비를 훨씬 더 애용하고 있는 거고요. 뼈가 많이 커졌단 말이에요. 근데 뭐 뼈 이식을 할 수 있는 케이스는 또 다행이겠지만은 뭐 환자분 여건상 그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여러 군데야.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뼈가 다 망가져가지고 잇몸뼈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디다 심냐? 잇몸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개념이었던 거고, 턱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턱뼈 위에 잇몸뼈가 있고 잇몸뼈 안에 치아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잇몸뼈가 다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잇몸뼈를 다시 만들어 넣는 거는 말씀드렸죠. 골반뼈 돌려가지고 넣는 거 아닌 이상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고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턱뼈에다가 심는 거예요. 이게 저도 처음에는 몇 년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돼? 될까?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게 된다고. 근데 안 해본 거였잖아요. 치과사들은 잇몸뼈에만 심었단 말이에요. 턱뼈 위에 있는 잇몸뼈에만 임플란트를 심어왔어. 근데 처음에 턱뼈에다 심어보래. 그걸 심겠냐고요. 무섭지. 두렵잖아요. 안 하던 건데. 근데 해보면 되고. 이제는 뭐 심지어 가이드가 없이 턱뼈에다 심을 수 있어요? 물어봐도 심을 수 있어요. 많이 봤잖아. 이런 거예요. 처음에도 치과의사가 딱 졸업해서 첫 임플란트 케이스를 한다고 쳐보자고요. 너 이거 심으라 그러면 심을 수 있겠어요? 못하죠. 아무리 책으로 많이 배우고 했다 그래도 누가 하는 걸 보고 본인도 누가 좀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의 도움을 받고 저희가 그걸 더 익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냥 매뉴얼로 수술할 수 있지만 왜 저는 계속 가이드를 쓰냐? 첫날 보철을 연결해 드려야 되잖아요. 첫날 보철을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위치에 맞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가이드의 도움이 없으면 첫날 보철을 바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를 써가지고 수술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정밀하고 저도 편하고 환자분도 편한 게 시간도 절약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편한 거죠. 잇몸뼈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 요 고정관념이라 그러면은 잇몸뼈가 없어졌으니까 잇몸뼈 다시 만들어가지고 심자 이런 거거든요. 그럼 아래 좋은 턱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턱뼈에다 심으면 되는 건데 그 개념이 아직까지 약간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원장님들도 계시다 보니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무조건 폐회식을 해야지만 임플란트 할 수 있고 폐회식을 안 하거나 못하면 임플란트 못해요. 이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저한테 오신다 그러면 제가 디오나빌 포라치 혹은 디오나빌 사용해가지고 안전하고 예쁘게 수술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빨리 치료를 끝내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받으시면 해결책이 있습니다.